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논란의 경기 리뷰. 이번 시간에는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타이틀 매치를 준비했습니다. 챔피언이던 이신흥 선수가 케냐의 나프리 선수에게 이제 패하면서 타이틀을 반납을 했고요. 공석인 챔피언 결정전에 1위이던 염종수 선수 그리고 2위 김만수 선수 간의 10라운드 경기가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 경기는 일단 경기를 한번 보면서 위원님들과 채점도 해보고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도 KBM 심판위원이시고 WBC 국제심판을 20년간 지금 하고 계신 신경화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KBM 울산 지회장을 겸하고 계신 나병조 위원님 나오셨고요. 1981년 한국 프로복싱이 정말 전성기 때 경량급에서 신인왕을 하셨던 지금은 심판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지마로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도 새 위원님들과 이 경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 영상과 1라운드 보고 얘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설의 황충재 씨였습니다. 이겸이 세 번이 전부 KO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의욕이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김만수 선수도 최근에 태국의 지밋 화이탕이라든지 시트 화이탕 국제 경기를 통해서 이제 기량을 보여줬지만 이 선수도 상당히 유능하고 유망한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지밋 시트 화이탕에서 보여준 거는 한 차례 다운을 뺏었으면서도 상당히 고전하는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오늘 이 한국 타이틀을 놓고 싸웠을 때 과연 어떤 기량을 보여주냐에 따라서 그 장래성이 점쳐지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흰색 트렁크가 염종수 선수입니다. 26살. 레프트 스트레이트는 상당히 날카롭죠. 김만수. 옆구리 공격해보는 염종수. 그리고 전적에서 본 것처럼 상당히 파워도 있습니다. 이 김만수 선수는. 동시에 이 염종수도. 자, 1라운드는 채점이 좀 갈렸습니다. 신경화 위원님과 지마로 위원님께서는 홍코너 염종수 선수의 10대9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 나병조 위원님은 10대9로 김만수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어요. 우선 나병조 위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선수가 스타일이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냥 지금 어떤 히팅 포인트나 이런 거에 이제 점수를 준다기보다 데미지 면에서 조금 더 김만수 선수가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렇군요. 신경화 위원님. 저는 일단 염정수 선수가 더 적극적이었고 공격적이었고 그 다음에 클린트가 더 많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김민수 선수 같은 경우는 방어 쪽이었고 때렸을 때도 좀 유효타가 없었고 그래서 일단 저는 홍코너. 네. 지마로 위원님. 김만수 선수는 공격성이 있었는데 유효타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염종수 선수는 좀 주먹이 적게 나가도 유효타가 좀 많고 해서 염종수 선수를 우세를 줬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럼 2라운드 가보시겠습니다. 급 챔피언 결정전. 두 선수가 모두 상당히 오소독성. 물론 그렇습니다. 이 카바링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기본의 정통파적인 그런 선수들입니다. 기본기는 다 같이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동시에 파워, 펀치 파워도 두 선수가 다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왼손도 잘 나가고 있는 선수. 완투. 염종수 옆구리 연 복부 왼손 더블. 지금도 들어가다가 왼손잽에 걸리고 말지 않습니까? 김만수 선수가. 그것만 조금 고치면 될 텐데 말이죠. 양훅. 완투. 너무 큰 걸 그대로 맞네요. 무모하다 싶을 정도로 우뚝 서서 그렇습니다. 바로 맞고 그대로 서 있으면 안 됩니다. 피하면서 다시 반격을 하든가 해야 되겠죠? 어느 사이에 지금 부딪혀가지고 김만수 선수의 왼쪽 눈도 벌게졌고요. 이 염동수 선수의 눈도 좀 붉어졌습니까? 2라운드 경기입니다. 왼손 잽, 오른손 빗나가는 염종수, 김만수
네, 만만치 않군요. 네. 두 선수가 다 같이 스트레이트가 아주 날카롭고 빠르고 그런 선수들이네요. 왼손 받아치는 김만수.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염정수가 1위입니다. 흰색 트렁크가 1위. 그리고 김만수 선수가 2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잽이 잘 맞는 것 같은데요. 김만수 선수가 계속 레프트를 내밀면서 만회해야 할 그런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염정수 입장에서는 완투가 계속 그 콤비브로로 한 번, 두 번 이어지지 못하는 게 좀 아쉬움. 그렇습니다. 드러났네요. 지금 네. 쉬고 있어요, 완전히. 근데 잘 맞히고 있는데도 쉬고 있다는 게 조금 아쉽죠. 왼손 훅이 빗나가는 염정수. 네. 역시 양 선수들이 다 같이 그 주먹이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일단 스쳐 지나가는 주먹에도 상당히 충격을 입으리라고 생각되네요. 네. 오른손 왼손. 김만수 왼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더블. 양훅 두 선수 올려치기 왼손 올려치기 후크. 자, 싸움은 김만수가 걸어놓고 손해를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호 올렸습니다. 2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이번 2라운드는 신경화 위원님과 나병조 위원님은 10대 9로 염종수 선수에게, 그리고 지마루 위원님은 10대 9로 김만수 선수에게 점수를 주셨습니다. 지마루 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김만수 선수가 이번엔 라운드는 손도 많이 나오고 또 공격성이 더 강했고 또 그래서 김만수 선수를 후하게 점수를 줬습니다. 신경화 위원님 어떠신가요? 저는 그 초 중반에 그 염 선수가 굉장히 유효타를 많이 했었고, 그다음에 둘 다 똑같이 공격적이었고 굉장히 적극적이었으나 일단 제가 봤을 때 첫 라운드는 많이 못 때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정타가 제대로 없었고 유효타가 없었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쪽 홈코너. 염종수 네네네. 선수에게. 나 위원님 어떠십니까? 1라운드하고 비슷하게 이제 저는 봤는데 결론은 이제 그 히팅 포인트하고 데미지 면에서 염정수 선수가 더 우세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일단 뭐 스코어를 떠나서 역시 그 한국 타이틀 매치다운 재밌는 경기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3라운드로 가보시죠. 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3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역시 가벼운 왼쪽으로부터 확실한 펀치를 날릴 필요가 있겠어요. 왼손 오른손. 네. 자, 왼손은 잘 맞히고 있는데 김만수도. 네, 라이트 오른손. 단발. 김만수 이제 적당하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접근전을 펼칠 때는 또 불같이 그 양보를 하지 않는 거죠. 왼손 더블 김만수. 접전에서 자꾸 손해를 보죠, 김만수 선수가요. 네. 그리고 선제 공격도 전혀 못한 상태에서 주먹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게임을 자기 입장에서 이렇게 자기 페이스에서 다뤄야 되는데 그 페이스를 빼앗긴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이제 김만수의 공격. 그러나 허리를 낮게 수그리는 염정수. 지금까지는 어디까지? 염정수 선수가 아주 요령 있게 다양합니다. 네. 공격이 다양하다는데 이번에는 김만수가 모처럼 단타를 쳐봤는데요. 네. 원투. 역시 김만수. 과감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여전히 먼저 맞고 공격을 하게 되니까 정확도가 김만수에게는 줄어들죠. 김만수 선수는 6전 5승 1무 4KO를 기록 중입니다. 옆구리, 왼손 옆구리 빗나갑니다. 역시 스쳐가죠. 네, 그냥
다시 끌어내는군요. 들어가지 않고 김만수 선수. 김만수 선수는 공격이 조금 단조롭다는 느낌이 드는군요. 네. 거의 스트레이트에 의존하는 그런 경향인데 모처럼 그 옆구리나 어퍼컷을 사용해도 빗나가는 그런 경향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염정수 선수는 옆구리도 제대로 추고 말이죠. 아주 공격이 조금 김만수 선수보다는 다양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역시 소나기 펀치였습니다만 미치지 못했죠. 네. 오른손 단발. 염정수. 일단 네. 저렇게 맞고 다시 관계를 하려니까요. 이 몸의 균형, 중심 이것이 잡혀있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언밸런스한 상태에서 주먹이 나가니까 정확도가 없어지는 거죠. 호응을 이어서 3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3라운드는 이번 경기에서 처음으로 세 분 위원님께서 모두 10대 9로 염종수 선수의 우세로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신경환 위원님 이번 라운드 정리 좀 해주시죠. 제가 봤을 때 그 홍 선수는 일단 홍라운드 건가요? 염종수 선수. 홍코너 있는 그 염 선수가 좀 더 이렇게 때렸고 유효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유효타를 맞으면 일단 청코너 선수가 주먹을 많이 내놨으나 근데 그게 또 맞는 게 많이 없었고 적극적이고 공격적이고 했는데 어쨌든 유효타가 없어서 저는 홍코너 염 선수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4라운드 바로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4라운드 공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4라운드 시작됐습니다. 네, 왼손도 아주 확실하게 내뻗고요. 김만수 선수도 왼손은 상당히 좋습니다. 근데 그 왼손에 따라서 라이트가 정확하게 꽂지 않는다는 게 지금 결정. 네. 그것이 제대로 꽂아준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 제2타가 지금 제대로 맞춰주지 않고 있습니다. 클린치. 그렇다고 김만수 선수 입장에서 너무 조급함을 상대에게 보일 때 염정수는 그걸 또 역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가볍게 왼손을 통해서 우선 상대를 견제하면서 기회를 본다. 이런 느낌은 줘야 되겠죠. 네. 오른손. 네, 지금도 맞지는 않았습니다만 가만히 서 있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당하는 거 아닙니까? 네.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1위인 염정수 선수와 2위인 김만수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접근을 했을 때 김만수 선수의 훅, 짧은 훅 이것은 거의 지금 맞히지 못하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다시 들어가야죠. 그 흐름이 끊겨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왼손을 내면서 맞추면 다시 라이트가 곧바로 나가야 돼요. 양훅 치고 빠지는 염정수. 글쎄요, 체력은 두 선수가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김만수 선수가 체력적으로 뭐 조금 더 떨어진다든가 이런 건 네, 보이지 않습니다. 두 선수가 똑같은 입장이겠죠. 네. 네. 왼손 훅. 김만수. 치고 물러나고 또 치고 앞으로 걷고요. 조금 안면 일변도 공격이 아닌가 하는. 네, 지금은 그렇죠. 네. 하나씩 상당히 오히려 얕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요. 염정수 선수가요. 네. 왼손 양훅. 자, 오히려 선제 공격하면서 적극적으로 공격을 하다가 맞았죠. 맞은 결과가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 염정수 선수는 상대를 읽으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걸 역이용해서 싸우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다시 공격하는 염정수. 받아치는 김만수. 생각보다는 의외로 강하다는 그런 느낌이 김만수 마음에 들어왔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조금 서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줬죠. 네, 염정수 선수는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졌군요. 네. 오른손 단발 빗나가는 염정수. 호응을 이어서 3라운드 끝났습니다. 자, 이번 4라운드에서는 다운이 나왔기 때문에 그 세 위원님 모두 10대 8로 염종수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지마로 위원님 4라운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염정수 선수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번 라운드를 했는데요.
김만수 선수가 싸움했죠. 네. 그래서 김만수 선수를 8을 주고요. 염정수 선수를 10을 줬습니다. 자, 5라운드 보시죠. 5라운드가 시작되겠습니다. 네, 염정수 선수는 왼손을 가볍게 내밀고 앞면이 크게 보이면 땅 치고 그대로 물러나서 우선 김만수 선수의 반격을 무위로 끝내버리는 그런 작전을 쓰다가 기회가 보이면 연타를 퍼붓는 아주 이런 재치 있는 경기 운영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는요. 왼손 더블 잽. 근데 저러다가 이제 염정수 선수 입장에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덤빌 수도 없는 것이 만만치 않거든요. 김만수 선수가. 네, 주먹이 있어요. 그리고 레프트는 상당히 강합니다. 지금 잽을 던지듯 한 거지만 완전히 스트레이트거든요. 지금 같이 치고받았죠. 네. 왼손 더블. 자, 치고받았을 때 이제 보세요. 치고받았을 때 염정수는 안으로 파고 들어가서 계속 레프트 양훅을 지금 가격하지 않습니까? 네. 김만수 선수는 자꾸 물러나고만 있거든요. 주먹을 내밀지 않고. 그냥 주먹 횟수에서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10라운드 경기 중 5라운드 진행 중입니다. 받아쳐봤던 염정수. 한 차례 다운을 당한 바 있습니다. 김만수. 네. 오른손. 네. 왼손 더블 잽에 의한 오른손 공격. 네, 지금 완수 스트레이트 스트레이트, 네. 상당히 날카로웠는데 정타가 되지 않았어요. 네, 왼손은 왼손 잽, 상당히 네. 좋습니다. 자, 라이트가 지금 터지지 않고 있으니까 조금 불리해지는 것 같아요. 김만수 선수가. 원투. 다시 왼쪽 훅. 김만수 선수 입장으로서는 라이트를 가격할 때 들어가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곧 그 염정수 선수의 그 반격이 있기 때문에 그걸 상당히 꺼려하는 것 같네요. 네.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복부를 노려보는 염정수. 1위 현재 염정수 선수고 2위가 김만수 선수입니다. 자, 왼손이 김만수 선수 왼손이 갑자기 또 안 나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계속 왼손이라도 내밀어야 되겠죠. 조금은 이제 소강 상태인데요. 네, 힘이 지금 양쪽 선수가 다 좀 떨어졌다고 봅니다. 네. 스태미나가 조금 줄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 5라운드는 채점이 좀 갈렸어요. 일단 신경화 위원님과 나병조 위원님은 10대 9로 염종수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셨고 지마로 위원님은 10대 9로 김만수 선수의 우세를 채점을 해주셨습니다. 나병조 위원님 얘기부터 들어보죠. 저는 이제 경기가 좀 끝나면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이제 선수들의 스타일을 이제 저희 심판으로서 이렇게 볼 때가 있고 이제 가끔은 저도 과거에 이제 제가 후배들 지도자로서 지도를 했을 때 우리 선수들 보면 이제 스탠스 모양을 좀 잘 보거든요. 저는. 근데 지금 그 김만수 선수가 보면 염정수 선수에게 콤비네이션을 연결을 잘 못하고 끊겨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가끔 이제 보면은 제가 과거에 이제 지도자로 할 때 이 왼발하고 오른발의 스탠스가 일자 스탠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태권도처럼 일자로 쓰고 있으면 뒷손이 나올 때 연결이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복싱은 어차피 반박자, 선수들끼리는 반박자에서 반의 반박자 싸움인데 이 주먹이 카운터가 뒤에서 나왔을 때 상대방한테 연결되면 그 다음 앞손이 또 할 일이 있고 연결이 되는데 지금 계속 끊겨요. 염종수 선수한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 스탠스가 보면은 이 김만수 선수가 앞손이 나갈 때 꼭 일자로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뒤에 손이 나올 때 이미 염종수 선수의 그 다음 콤비네이션을 계속 제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자기 포인트를 못 쌓고 있고 놓치고 있는 약간 지금 저는 1라운드부터 약간 그 느낌이 계속 받았는데 뒤로 갈수록 그게 더 확신이 생기구나.
근데 제가 좀 세컨이라면 좀 확실한 임파이트로 더 들어가라고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수 면에서는 염정수 관리 잘 됐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심판만 봐주시고요. 많이 아쉬우셨던 것 같아요. 네, 그게 계속 보이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김만수 선수의 우세를 채점해 주신 지마로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두 선수가 경기가 하는 게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염정수 선수는 주먹이 좀 많이 나온 편인데 클린히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김만수 선수는 주먹 하나하나가 염정수 선수를 좀 이렇게 포인트를 얻는 쪽으로 이렇게 경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만수 선수를 점수를 하기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원 의원님. 저는 좀 반대로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라운드 초에 염 선수가 오히려 클린히트랑 어쨌든 정타가 있었고 유효타가 있어서 이렇게 목이 돌아가는 정도의 그 몇 번 있었고, 그 다음에 김만수 선수는 주먹은 나오는데 맞추지는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후반으로 계속 가면서부터는 두 사람이 소강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수 앞에 있었던 걸 갖고 끝까지 가서 이제 나중에는 이제 염 선수한테 점수를 줬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6라운드 가겠습니다. 선수와 2위인 김만수 선수. 이제 10라운드 경기 중 6라운드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 부상이 과연 어떻게 더 이상 그 부위가 더 발전되지 않으면은 경기하는데 지장이 없겠으나 이것이 판정으로 갔을 경우에 네.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판정 이제 10회전까지 다 싸우지 않고 중간에 상처에 의해서 중단이 됐을 때는 반드시 이제 그 가격에 의한 거냐 아니면은 우연한 그 버팅, 접전 중에서 일어난 상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다릅니다. 네. 가격에 의하면 물론 TKO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도 의뢰해봤어. 그러나 우연한 버팅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까지 그 전 라운드까지의 그 채점을 통해서 판정을 선언하게 되죠. 그것을 우리는 테크니컬 디지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뿐이 아니고 세계 추세입니다. 그것을 일부에서는 부상승, 부상패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있죠. 네. 지금 상황으로 와서는 버팅이다 가격이다 하기가 어려운 판단으로 그렇게 그 격렬한 그 접전은 없었지 않습니까? 네. 접근전 양훅 네. 염정수 주먹 횟수 정확도 이것이 이 김만수 쪽보다는 염정수 쪽에 조금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네. 피가 많이 나오네요. 왼쪽. 자, 이 부상이 접근전을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커질 수가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된 그 부위에 계속 그 주먹이 와 닿으면 말이죠. 그 상처가 더 커지죠. 자, 일단 정지를 시킵니다. 네, 저렇게 상처가 정확하게 어떻게 해서 네. 상당히 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그렇습니다. 염정수 선수입니다. 저런 경우 가격에 의해서 제재했다는 것은 주먹 그 자체보다는 말이죠. 이 피부가 눈꺼풀이 이렇게 접쳐 있는 사이에 딱 치게 되면 칼로 착 째는 듯이 이렇게 잘라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버팅을 하면은 저렇게 그 금방 피가 콸콸 쏟아질 정도로. 자, 만약에 저렇게 돼서 경기를 하지 못할 경우에는 문제는 주심입니다. 주심이 저걸 가격으로 간주했느냐 아니면은 이 버팅으로 간주했느냐. 여기에 이제 주심의 판단이 이제 문제고 주심이 그것을 판가를 못할 때는 부심에게 의견을 물어가지고 판단은 물론 주심해야 된다. 지금 6라운드에서 그 버팅 때문에 일단 그 경기가 중단이 됐습니다. 김만수 선수의 오른쪽 눈에 약간의 상처가 있는 상태였지만 시합을 중단시킬 정도의 상처는 아니었고 지금 조금 전에 느린 그림이 나왔지만 그때 부딪히면서 왼쪽에 버팅으로 인해서 큰 상처가 생겼어요. 그래서 일단은 김진국 주심께서 이제 경기를 중단을 시키고 지금 이제 이 경기를 김만수 선수의 가격에 의한 TKO 승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때까지의 그 우연한 버팅에 의한 부상이라면
이때까지의 판정으로 승부를 가리느냐, 이제 그것만이 남은 상황입니다. 어쨌든 경기가 중단이 됐기 때문에 일단 6라운드까지의 채점을 놓고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위원님들이 6라운드까지 채점한 집계표가 영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신경화 위원님은 60대 53, 그리고 나병조 위원님이 59대 54, 지마로 위원님이 58대 55, 세 위원님 모두 염종수 선수의 6라운드까지 승리한 경기로 일단 채점을 해주셨어요. 일단은 이 경기 결과를 알기 전에 위원님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신경화 위원님. 어떤 말씀드릴까요?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부상으로 판정으로 갈지, 지금 TKO로 갈지 모르는 상황인데 부상 판정으로 간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저는 제가 봤을 때 버팅이 고의로 한 건 아니었고 이렇게 싸우다가 보니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찢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랄까 지금까지 했던 점수 갖고 그러니까 승패를 가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나병조 위원님. 네, 같이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버팅 상황이 이미 전 라운드에서도 나왔고 이렇게 그걸로 인한 뭐 주의가 있었다든가 이랬으면은 아무래도 지금 저기서 결정하는 데 어떤 결정 상황이 됐을 수 있는데 이 우연한 버팅으로 인한 이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제 경기 전체의 흐름을 봐도 여지껏 했던 거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를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지마로 위원님 어떻게 보셨나요? 두 선수가 싸우다가 우연한 버팅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또 라운드도 6라운드까지 또 진행이 됐고 그래서 이것은 채점으로 두 선수를 가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단 저 상처가 버팅인지 가격인지는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경기를 지켜본 그 주심만이 이제 알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심의 판단이 이제 이 경기 결과를 이제 결정을 하게 될 텐데 이제 나머지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닌딱타에게 물었는데 닌딱타는 경기의 속행이 어렵다가 아마 얘기한 것 같습니다. 일단 상처 정도만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조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주심이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경기를 어떻게 중단했습니까? 일단 경기는 중단이 됐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주심이 저것을 지금까지는 버팅에 대한 주의 사항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가격으로 볼 경우에 네. 오히려 약간 불리한 입장에 있었던 김만수 선수에게 손이 올라갈 그런 가능성이 TKO라면 그렇습니다. 한국 주니어 라이트급 챔피언 결정전 1위인 염종수 선수와 2위인 김만수 선수의 경기 6라운드에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대개 세계 타이틀 이 TKO로 선언하는군요. 김만수 선수에게 TKO 승을 주는군요. 네, 이럴 때 이게 반드시 상대적으로 불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거는 상처를 통해서 경기가 중단되는 거라고 일단 봐니까 가격이다 가격 아니다는 걸 떠나서 일단 이건 버티지 않겠느냐. 그리고 또 김만수 쪽으로 보면은 이 경기가 TKO 승으로 이기기는 했습니다만은 조금 수치스러운 경기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점수를 주고 있었으니까 한 차례 다운도 뺏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행운은 김만수에게 돌아갔습니다만은 그러나 김만수 입장에서는 상당히 수치스러운 TKO 승이다. 이런 건 분명하게 나타난 셈이죠. 자, 납득할 수 없다는 그런 제스처를 쓰고 지금 있는데. 어필하고 있습니다. 이 세컨은요. 네, 일단 판정은 6라운드 2분 10초 만에 TKO 승으로 김만수 선수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판정은 근엄하니까 엄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분쟁의 씨앗은 조금 남아있다고 이렇게 보아지는군요. 역시 6라운드까지 노련미에 있어서 염종수 선수가 시종 리드한 그런 경기였죠. 그리고 이 주심이 분명히 버팅이다 하는 것을 선언하지 않았거든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러니까 주심의 입장에서는 그것은 가격에 의해서 째졌다. 이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겠죠. 그러나 주심이 너무 세밀하게 보지 않는 탓도 있는 거니까. 그러나 이제 주심도 신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판정으로 봐서는 주심이 가격에 의한 커팅이다. 이렇게 판단한. 자, 지금 이제 마지막 결과를 확인하셨는데 우리 신경화 의원님이 또 흥분을 하셨습니다. 저쪽 손이 김만수 선수의 손이 올라가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제 이렇게 촉발이 됐는데 지금 주심께서 김진국 주심께서 김만수 선수의 가격에 의해서 염종수 선수의 상처가 생겼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한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가격이 언제부터 복싱이 머리로 가격을 했는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에 의한 것 같지는 않고 두 사람이 겹치다 보니 어쩌다가 맞아서 그러니까 부딪혀서 찢어진 상황이라 이건 고의적으로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했다고 치면 일단 이 선수가 이겨야 되는 거고 반대로 상황이 그러는데 그 와중에 또 김만수 선수가 이겼다는 소리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지금 홍라운드 선수가 그걸 맞아서 못할 정도의 상황이냐 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TKO가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일단 염종수 선수의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커미션 닥터가 경기는 더 할 수 없다고 이제 주심에게 통보를 해서 주심이 경기를 스톱시킨 상황입니다. 아 그래요? 그 상처를 주심이 그 김만수 선수의 가격에 의해서 상처가 생겼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의한 TKO 승이 된 부상 TKO 승이 된 거죠. 그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 뭐 TKO 승이라고 저기 뭐지 그러니까 어쨌든 이 선수가 더 이상의 시합을 못 하니까 끝내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그게 머리로 받은 거를 어쨌든 타격에 의해서다라는 거는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저도 만약에 세칸이었으면 들고 일어났어요. 나병조 의원님. 네. 뭐 이렇게 종종 있었던 일이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결론에 대해서는 우리 주심이 결정권을 갖고 있고 내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솔직히 동의하는 의견입니다. 과거 고의성이 전혀 없었고 점수로 인해서 판결을 내려도 좋을 상황인데 주심이 판단하는 거는 이제 링 위에서 우리 그 주심들이 결정 내릴 때는 아무래도 세컨도 볼 수 없고 아무도 볼 수 없고 이제 주심만이 가지고 있는 보는 시선에서 판단 내렸을 때 결론을 내렸는데 어쩌면 우리가 TV 화면으로 봤을 때는 저 결론이 아니었으면 했었는데 또 결론은 저렇게 나왔기 때문에 주심으로 봤을 때 결정은 존중해주고 그 외의 의견에는 저도 더 신경 의원님하고 동의합니다. 심하로 의원님. 저도 심판을 하다 보니까요. 저 혼자는 결정을 못하고 오늘 이렇게 제가 이렇게 두 선수 싸우는 걸 보니까 버팅에 의해서 상처가 난 것 같은데 주심이 가격에 의해서 상처 난 걸 해서 그 김만수 선수 승을 줬는데 조금 그 점이 아쉽고요. 저도 과거에 그 슈나우드 시합하면서 상처가 나가지고 7라운드까지 8라운드까지 시합하고 양 선수 채점을 해가지고 무승부가 난 적이 있는데 원래 지금 4라운드가 넘었기 때문에 이게 채점으로 해야 되는데 좀 주심이 좀 오차가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뭐냐면 저희는 그 자리에 있었던 게 아니고 지금 예전에 녹화되어 있던 거를 보면서 듣고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래서 해설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설을 했다는 거에 들리고 있는데 사실은 1라운드부터 지금 계속 제가 귀에 거슬렸던 게 뭐냐면 해설자가 계속 이 청라운드를 응원하고 있어요. 계속 청라운드가 어떻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청라운드 쪽으로 계속 그 이기는 방향 쪽으로 가지고 있어갖고 속으로 결과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지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막판에 저런 게 나오니까 예전에 조금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이제 뭐 승부조작으로도 많이들 뭐 다른 종목들도 많이 들어갔듯이 이런 게 있지 않았나? 입이 또 방정이 될까요?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럴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느낌이 그랬어. 지금 이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심판으로서 저는 심판밖에 모르고 지도를 해본 적도 없고 복싱 같은 경우는 오로지 심판 보는 것밖에 안 모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주심이 이걸 결정한 것보다는 이렇게 본부석이나 모든 부심들이고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이렇게 양 선수 채점을 해서 이렇게 승패를 가렸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주심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부상당한 쪽을 갖다가 이렇게 잘 싸웠어요 그 선수가. 그랬는데 패를 주니까 조금 아쉬운 경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관에는 주심의 권한은 말하자면 판사가 같다는 식의 의미인데 결론은 주심이 그렇게 판단하고 결론을 내렸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반감이 주심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링 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하게 이제 선수들을 가장 가까이서 보고
세컨보다도 이렇게 눈빛을 직접 볼 수가 있고 하는 그 결정권을 주심한테 줬으면 결론 내리고 난 뒤에 저렇게 이제 항의하는 모습은 좀 오해해서 하면은 좋지 않을까. 아니 그거는 있는데 사실 우리가 요즘에도 보면 판사들이 우리가 봤을 때 주관적으로 보거나 객관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우리가 도덕적으로 그 학교에서 배운 거로 봤을 때도 이거는 아닌데 싶을 때 엉뚱하게 뒤집어진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 판사를 갖다가 끄집어내서 그 사람의 그냥 일거수일투족을 전부 다 내서 그 사람을 갖다가 파헤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주심도 그런 식으로 뭔가가 이상한 모습을 봤다 그러면 욕은 먹어야 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건 존중을 한다지만 존중이 안 될 때가 있으니까 인간적으로 나라님도 욕한다 그랬어요, 옛날에. 아시잖아요? 저기 임금님기는 당나귀기. 그것도 하는데 뭐 지금 우리가 리뷰를 보는 입장에서는 욕을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일단은 그 주심의 판단이 좀 성급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래도 저희는 화면으로만 이제 체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아니고 뭐 링 사이드에서 부심으로써 또 링 위에서 주심으로써 경기를 보시다 보면 아마 그 상황을 거의 정확하게 뭐 사각지대만 아니라면 잡아내실 것 같은데 영상으로 볼 때는 5라운드까지는 오른쪽 눈에 약간의 상처, 그건 뭐 시합을 중단시킬 만한 상처는 아니었고 6라운드 진행 중에 이제 버티기 있은 후부터 왼쪽에 경기가 중단된 그쪽으로 많은 피가 흘러내리면서 상처가 났단 말이죠. 근데 주심이 정확하게 그것을 가격이라고 봤다면 뭐 할 말은 없지만 본인이 정확히 가격이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면 부심들이랑 상의할 필요가 있어요. 본부석에도 상의를 좀 해야 되고. 근데 본인이 착각을 해서 어쨌든 그 가격에 의한 상처라고 봤는지 아니면 모종의 이제 어떤 뭐 저쪽 편을 좀 들어줘야 될 일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오심인 것이 밝혀졌습니다. 네, 저렇게 오심이 됐고 자 염종수 선수는 어쨌든 한국 챔피언이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 주심의 판단 미스 때문에 지금 승자가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시에도 중계를 했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추후에 검토를 해서 주심의 판단은 최종적인 것이 맞아요.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을 때는 얼마든지 결과를 정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노콘테스트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우는 명백한 그때까지의 채점 결과와 그쵸. 부상의 원인이 화면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정정해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때 89년, 88년, 90년 그맘때 이제 그 뭐 편파 판정이나 오심들이 특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런 체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이라도 이 경기를 보면서 확실히 누가 이기고 졌는지를 알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돼서 뭐 좋기는 합니다만 결과 자체가 좀 바뀌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런 것도 그렇고 저런 걸 자꾸 보게 되면 심판을 하면서 정말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는데 선수 인생에 관여하지 말자는 건데 어떤 한 사람의 인생에 관여하다 보니까 또 다른 한 사람은 또 패배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심판은 융통성이 없어야 돼. 무조건 정확하게 가운데 있으면서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게 심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정말 심판 잘 보자. 나로 인해서 어떤 한 사람의 꿈이 꺾이거나 인생이 꺾이거나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네요. 맞습니다. 자, 논란의 경기 리뷰. 오늘 그 89년도에 벌어졌던 한국 타이틀 매치를 보면서 또 많은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 뭐 시대가 많이 바뀌었고 저 때와는 또 30년이 훨씬 넘게 지났기 때문에 지금 시스템은 다를 거예요. 아마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지금은 주심의 판단이 미스라면 주심이 이제 징계 대상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뭐 저 때와는 좀 다르다고 볼 수는 있는데 어쨌든 저 때 승리를 빼앗겼던 그 염종수 선수 좀 아쉽네요. 많이 아쉽네요. 네. 자 그러면 논란의 경기 리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수고해주신 심판위원님들 그리고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